네, 개념이란 말에 대해 설명을 좀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내가 안경을 말씀드렸죠. 안경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단순히 낱말, 안경에 대한 낱말, 즉 사전적 의미를 훨씬 더 벗어나는 거, 상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안경, 그럼 제가 한번 안경이란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볼까요? 뭐라고 나오는지? 네, 사전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안경 그러면 네, 뭐 시시백과에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예, 안경 그러면 시력이 나쁜 눈을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함. 야, 그러니까 안경 그러면 우선 시력이 나쁜 사람이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착용하는 렌즈를 안경이라고 한다고 써 있어요. 물리학 백과에.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단편적이죠. 물론 그 위에 다양한 물리학적 지식이라든가 또는 그 밖에 다른 지식들이 적혀 있는데요. 자, 안경은 사전적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물리학적, 화학적, 기계공학적 지식이 동원될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안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의 삶이 들어있을 수 있죠. 안경을 만든 사람의 삶이 있을 수 있고, 안경을 쓴 사람들의 삶이 있을 것이고, 또 역사도 있지 않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안경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놀라움, 그때 이루는 성취, 오늘날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통해서 또, 그리고 안경이 이제 더 이상 어떤 라식 수술이라든가 이런 수술에 의해서 어떤 변화되는 것, 또 패션의 지평으로 들어서는 것. 자, 안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적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 안경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 자, 안경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관계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개념이라는 게 어떤 특성이 있냐 하는 거예요. 개념이 잘못하면 이 안경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은, 이 개념, 안경이라는 개념은 뭔가 제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겠죠. 아도르노가 염려하는 건 그거예요. 아도르노가 비판하고자 하거나 또 아도르노가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안경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이해하고 안경에 대한 인식적 체계를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경을 이해를 돕기도 하면서 동시에 안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상상력을 제약할 수 있죠. 그리고 기존의 안경의 틀을 벗어나는 사유를 또는 창의성을 억제할 수 있죠. 또는 그게 들어오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부정할 수 있죠. 이런 맥락에서 시스템적 사유를 아도르노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으로는 시스템적 사유를 긍정적으로 보죠.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도르노는 이 시스템적 사유라고 하는 게, 체계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강구하면 강구할수록 그 강구한 시스템적 사유가 폭력적 현상을 드러낸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적 사유가 너무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 사유가 가지고 있는 한계, 시스템적 사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시스템적 사유가 갖고 있는 어떤 위험성,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개방성을, 다양성을 더 진지하게, 또 이질성을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도르노가 만들어낸, 또는 아도르노가 차용한, 사실은 이 개념은 뿌리는 벤야민으로 갑니다. 말테 벤야민이 더 원저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constellation 또는 constellation, 우리말로는 성좌, 별자리. 그래서 저는 그걸 짜임 관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짜임 관계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일종의,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떤 걸 통일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동일적으로 보지 않는 거고, 어떤 이질성에 대한 개방성,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 이런 방식으로 사유하자는 거죠. 그래야만 진정으로 주체의 독단적 폭력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아도르노의 생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금 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르노가 객체의 우선성 문제를 통해 진정을 원하는 것은 동일성에서 비동일성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변증법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변증법은 비동일성 속의 동일성, 동일성 속의 비동일성을 통찰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동일성 체계의 타자로서 비동일성을 표현하는 철학입니다. 끝없이 동일성 사이의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변증법은 단순히 방법도 아니고 입장도 아니고 오히려 부정적 현실을 끝없이 부정하는 부정변증법입니다.
그러기 위해 아도르노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객체 우선성과 함께 자유로운 주체의 사유를 강조합니다. 사유가 비록 동일성을 지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유를 금지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를 금지하게 되면 사유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인준하고 만다. 따라서 부정변질법은 동일성의 체계로 보습되지 않는 객체의 비동일성을 사유하고 표현하는 주체를 요구한다. 자, 부정변질법은 두 가지. 첫 번째 뭐요? 객체 우선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주체 중심적이거든요. 그 주체 중심적에 가는 위험성을 벗어나려면 객체 우선성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시스템, 동일성, 체계의 바깥으로 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견고하게 뒷받치고 있는 어떤 시스템적 사유의 체계, 그 바깥을 향한 어떤 자유로운 움직임. 그래서 그게 두 가지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객체의 우선성 플러스 뭐예요? 객체를 우선한다는 것은 즉 동일성 체계 바깥으로 나가는 자유로운 사고. 그러니까 아도르노의 부정변질법은 객체의 우선성과 자유로운 사고의 어떤 어울림 또는 조화 또는 뭐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아도르노의 부정변질법은 부정은 부정이다. 그러니까 부정은 긍정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을 부정하면 긍정이 되나요? 부정을 부정하면 긍정이 되죠? 그건 일면적인 거죠. 일면적인 거. 자, 일면적인 거죠. 아주 쉬운 얘기로 아도르노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나쁜 놈을 한번 비판하면 또 나쁜 놈이 한번 자기를 반성하면 좋은 놈이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번 후회하면 다시 후회했던 일을 안 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은 긍정이라는 사고방식은 아주 추상적이고 일면적인 형식적 사고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주 쉬운 말로 독일의 총리는 나치의 전행에 대해서, 폭력에 대해서 매해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독일인의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현재의 독일 총리는 매해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사과했으면 끝이지. 한 번 사과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과는, 잘못된 역사에 대한 사과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끝없이 진행되어야만, 그래야만 그나마 그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우리가 꿈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중 부정은 긍정이라는 논리는 마치 수학에서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다라는 그런 아주 수학적 논리예요. 수학은 추상화된 논리예요. 추상화된 논리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정당성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의 위력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학적 논리가 모든 현실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라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수학적 공식이지만 현실 속에서 부정을 가하면 긍정이 된다는 사고방식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도르노는 부정된 것은 사라질 때까지 부정적이다. 이게 부정변질법의 가장 큰 명제입니다. 부정된 것은 사라질 때까지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나치에 대한 옹호는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나쁜 겁니다. 나치적인 것입니다. 5.18에 대한 폄하는, 5.18에 대한 왜곡은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악마인 거예요.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5.18을 일으킨 자들, 살인자, 전두환과 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혹여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끝없이 사과하지 않는 이상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추상적 사고에, 전략적 사고에 빠져서, 도구적 이성에 빠져서 5.18을 폄하하고, 또 폄하하는 그것들을, 폄하하는 세력들을, 폄하하는 말들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인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러면 악마는 끝없이 커지고 되살아난다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아도론의 부정변제법적 관점에서 보면 악마는 사라질 때까지 악마이다. 부정적인 것은 사라질 때까지 부정적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한 번의 부정이 아니고 끝없는 부정을 통해 가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간고한 주체 중심적 체계적 사고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